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10일째를 맞았습니다. 이 단식 10일째를 맞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했는데 지난 4번의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입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바꿨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검찰은 부산할 특별 내용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현재 7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수원지검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손민혜 기자. 자, 이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인데 조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시각까지는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뒤로 보이는 수원지검 청사 15층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도 단식 중인 이 대표 상태를 고려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는 2시간 조사마다 10분가량 휴식을 취하는데 이 대표는 이보다 짧은 텀으로 더 긴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대신 조사실 옆 대기 공간에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대표가 조사를 받는 층에 아주대병원 의료진 1명을 대기시키고 청사 밖에도 구급차를 배치했습니다. 자, 이 대표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고 또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네, 검찰은 이 대표 조사가 도중에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조사 시작부터 곧장 혐의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급 피해자를 조사할 때 통상 진행하는 티타임도 생략한 채 곧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리 공개한 진술 요약서대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직접 진술을 하면서도 핵심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심야 조사까지는 하지 않고 저녁 9시쯤엔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열람 조서 시간을 고려하면 밤 11시쯤엔 이 대표가 청사 밖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게 벌써 이번이 5번째입니다. 지금 단식 중에 이 구급차까지 대기 중인 상황에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정원 논설위원, 지금 5번째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과거 소환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여러 번 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있었고, 뭐 위장동 위례 특혜 의혹도 지금 계속됐고요. 이어서 백현동,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여러 가지 그 혐의를 나눠갖고 지금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식 열흘째를 맞아서 아무래도 그 또 5번째 다른 혐의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걸로 보이고, 일단 질문지는 뭐 150쪽 정도 준비를 했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왜 검찰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게는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는 8쪽짜리 진술서 미리 내고 지금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지금 안에서는 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결국 핵심은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의 돈이 북한에 넘어가게 될 때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 쓰여진 게 맞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이화영 전 부지사,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최초의 진술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장이 선회를 했어요. 지난 7월쯤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나선 사법 방해 이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바뀌었어요. 누군가요? 민주당 소속의 현지 경기도의원입니다. 이분은 과거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 대선 캠프에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과거 이 발언을 부정했던 부인이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호사가 선임된 직후에 발언이 바뀌었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기 이틀 전에 바뀐 겁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 이화영 부지사의 이 발언이 과연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였죠.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 두 사이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죠.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의 이 과거 진술이 다 맞고 일관된 진술,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나는 이 돈을 보낼 때 이재명 대표에게 다 보고가 됐다고 확인을 했다는 이 진술은 일관됩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되죠? 중간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진술은 또 한 번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그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소설이다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가지고 스마트팜비 500만 불, 방북 비용 300만 불, 도지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냥 방북해서 사진 한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를 보고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네. 자, 검찰 출석하기 전에 8쪽짜리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했습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북한과 인도적 차원의 사업을 시도했고 법에 어긋나는 금품은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자기가 기업하기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가서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준 거고 그다음에 300만 달러 비용도 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가기 위한 자기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북한에 준 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500만 불은 이제 그 쌍방울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 쌍방울 돈으로 이게 줘야죠. 왜 김성태 회장이 개인 돈으로 줍니까? 삼성이 북한 사업하면 삼성 돈으로 줍니까? 이재용 회장이 개인 돈으로 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쌍방울 사업이라는 게 전혀 말이 안 되고요. 그 준 경위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2018년 11월 달에 심양에서 북한의 김성해 이분에게 만나서 대납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1월 17일에도 북한의 그 송명철 있잖아요. 이분이 약속 안 지키도 화를 내니까 김성태 회장이 준 거. 그리고 이제 그때 이재명 도지사와 통화한 거 이런 게 구체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전 남조선의 검찰 윤석열 도당이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이재명 우리 야당 죽인다고 하지 않을까요? 왜 북한의 송명철, 김성현에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정인이 이화영 이번 이미 의미가 없어요. 여러 번 번복하면 김성태, 돈 준 김성태, 그다음에 그 쌍방울의 임원들, 그다음에 안부수 회장,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그다음에 경기도의 신모국장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500만 불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300만 불 있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김성태 방북 비용이래요. 근데 진술을 보면 마닐라에서 2019년 7월 달에 마닐라에서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을 만납니다. 그때 북한 이재명 대표 방북 타진하니까 야 벤츠도 해야 되고 헬리콥터도 해야 되고
이게 500만 불이 필요한데 좀 깎아서 300만 불 준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북한 가는데 헬리콥터를 띄웁니까? 벤처가 필요합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이재명 진술서 제가 8장을 보니까 이런 게 개변이고 상식에 전혀 안 맞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그 서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쌍방울이 이제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어쨌든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렇죠. 과거에 현대그룹이나 이런 데들도 북한에 갔다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철수한 적이 중단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은 쌍방울 그룹이 아무도 뒷배가 없이 북한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건은 정치적인 맥락을 떠나서요. 사건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의율하고자 하는 범죄명은 제3자 뇌물입니다. 예.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조달한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맞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위해서 주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실제로 얻었던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상당히 공허하게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했는지가 사실상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쌍방울이 100억이란 걸 본인들의 기업 이슈와 무관하게 준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히토류를 단독 수입하겠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이 상당히 상승해서 기업적으로는 이득을 얻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에 간 돈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맥락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닙니다. 법리 다툼으로 이 국면이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서 변호사님, 이 입장문 진술서를 보면 꼭 그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에 대해서 조폭 출신으로 돈이라면 범법까지 자행하는 김성태가 일면식도 없는 진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100억을 쓴다? 이건 상식 바뀌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 쓴 거예요. 근데 이 깡패라는 표현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김성태 회장은 뭐 본인이 여러 가지 그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섭섭하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면,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 김성태 회장이 더 많은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자극하면요, 인간적인 배신감이 더 들 거 아닙니까? 계속 폭로를 할 거고요. 저는 지금 이게 그 쌍방울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이 혜택 받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법무법이 M이라고요.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4건 변호하고 그다음에 이 부인 해경국임 사건도 했잖아요. M의 변호사 5명 중에 4명이 쌍방울 그룹의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측근들 있잖아요. 거기 또 다른 이게 2-3명이 더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에서라는 게 알다시피 아무 일도 안 하고 거의 몇 천만 원씩 1년에 거의 받는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 일은 아니고요. 이사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죠. 가는 네. 정말 이런 노른자 일을 이재명 측근이 쌍방울이 지금 7, 8명이 되는데 어떻게 내야 하는 사회병이 다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장윤미 변호사님이 부정한 청탁을 이야기했는데 기업이요. 정치인한테 돈 줄 때 순수하게 줍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카드 쓰고 돈 준 게 아무런 청탁이 없을까요? 저는 돈 주는 자체가 나중에 권력을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이게 하다못해 경기도의 라인에서도 기업에 도움을 주니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묵시적 청탁이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청탁이 없더라도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는구나라고 해서 뭘 혜택을 준 경우에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이게 제가 이야기하려는 걸 아, 질문하셨는데 예, 네. 판례가요. 예. 기대이익 이 중요합니다. 기대이익도 부정한 청탁이다. 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혹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 그룹은 날개를 단다. 10대 그룹으로. KH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그때 가서 이제 대북 사업 뭐 1억 달러 히토리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편의를 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이익 있잖아요. 준 사람의 일방적 기대이익. 이것도 묵시적으로 이게 부정한 청탁이 된다. 이건 확고한 판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따라서 저는 뭐 법리적으로도 이게 큰 어려움은 없다 봅니다. 이민찬 부대님.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왜 이 대표 주변에 이렇게 조폭이 많은 거죠?
과거부터 이재명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를 보면 조폭에 관련된 구설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조폭한테 법인카드 받고 현금 받아서 사용한 이화영 씨는 그럼 왜 경기도 부지사에 최측근을 앉혔습니까? 입장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행동, 김성태와 중간에 다리를 놓고 행동을 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언급은 또 없어요. 또한 증거가 없고 진술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증거가 왜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도 관련 보고한 문건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이런 거는 자신의 책임 회피일 수밖에 없고 어제 또 하나의 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낸 기업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KH그룹이라고 지금 우리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같이 기업을 운영했던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지금 해외 도피 중이잖아요. 예. 이분도 조폭이에요. 왜 쌍방울 KH그룹 왜 조폭 기업에서 그럼 이렇게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